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영유아 카시트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일단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유아용품 판매점입니다. 여러 종류의 영유아 카시트가 보입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한 50만 원 그 사이대. 근데 결코 저렴하거나 이렇게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많이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격대는 그 정도 선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격대가 되실 겁니다. 적지 않은 가격이라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9월부터 영유아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단속은 당분간 유예됐지만 부모들은 단속은 차치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담이 가기는 가죠. 네, 확실히 아기를 키워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드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부담되기는 하는데 안전을 생각하면 네, 바꿔줘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무료 보급 사업을 펼칩니다.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우선 보급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17개 시군에 1000개가량을 보급합니다. 차량 충돌 사고 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 사망률은 30에서 50%지만 미착용 사망률은 무려 99%에 이릅니다.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을 입을 위험 또한 착용 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카시트 무료 보급 사업은 경제적 격차로 인해 안전 격차까지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동 지역은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썰매 타기 등 겨울 놀이는 거의 사라졌는데요. 김인성 기자입니다. 꽝꽝한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과 아빠들이 신났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엔 산지를 빼면 썰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얼음이 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애기들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눈썰매라도 좀 태우고 싶어서 근처를 찾아봤는데 제가 동해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너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강릉에 여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강릉시에 있는 유일한 눈썰매장도 눈이 오지 않아 인공제설기로 눈을 만들어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강릉에만 8곳이나 있던 눈썰매장은 이제 이곳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썰매장 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수입도 점점 줄고 해서 강릉만 해도 썰매장이 8군데가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희만 지금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4년째 겨울마다 연못에서 썰매를 탈 수 있었던 강릉의 한 아쿠아리움은 올해 처음 썰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푸근해지다 보니까 얼음이 지금 한 7cm, 6cm 이상 얼지는 못해요. 서로 사람이 올라가면 지금 다 움직입니다. 위험합니다. 예. 겨울이면 꽝꽝 얼어붙어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던 경포호수의 모습은 아스라이 남아있는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이 간이온도계로 측정한 현재 기온은 10.9도입니다. 최근 들어 높은 낮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과 계속된 기온 상승에 이제 영동 지역에선 썰매 타기를 즐겼던 겨울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주민투표인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기금 관련 주민투표의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첫날부터 많은 주민들이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임에도 이른 시간부터 사전투표소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찬반 의사를 표시해 투표함에 넣습니다.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주민 지원 기금을 마을별 인구 비율로 분배해 개별 관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입니다. 미타면 주민한테 혜택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소득이 돌아온다면 미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가 나왔습니다. 마을에 폐기물 종합 처리장이 들어서면서 20억 원의 기금이 지급된 건 2008년. 일부 주민들은 이 기금이 주민들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투표를 요구해왔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6년 만에야 투표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무슨 시혜적인 것처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계속 간섭을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관리하는 주체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또 관리해왔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본연의 목적에 주민지원금 주민한테 지원해달라.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2월 1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전체 투표 대상자 1,590명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최종 결정됩니다. 사전투표 첫날 400여 명의 주민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미탄면 주민투표는 도내 최초의 주민투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원기금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투표 결과가 향후 다른 지역의 마을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민투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중소기업 대출금이 12조 원을 넘기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강원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모두 12조 905억 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4.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은 2조 5,512억 원으로 30.5%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금 증가폭이 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주 동안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터미널과 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펫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특히 반려인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중 동물 위탁관리업소와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시군별 홈페이지와 유선방송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등록 신고된 동물 위탁관리업소는 81곳, 동물병원은 128곳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겨울 축제인 2019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역대 최고 방문객 기록을 갈아치우며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23일 동안 18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관광객 173만 명을 훌쩍 뛰어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0여 개 국가에서 2만 5천 명의 자유여행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다음 달 1일까지 농협중앙회와 함께 돈선거 근절과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입니다. 선관위와 농협중앙회는 오늘 강릉시를 시작으로 축제 장소와 전통시장 등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용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도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 예방과 억제를 위해 과태료나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현황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18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전면 확대 지역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금연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과 해수욕장법 등에서 금연구역이 모든 해수욕장과 버스 정류장 등으로 확대됐고 이후 18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은 뒤 오전부터 차차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눈이 조금 온 뒤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2도에서 5도, 강원 산지는 영하 2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이어서 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44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원주 지역 업체 13곳과 대전 지역 업체 2곳이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참가 업체들의 바이어 발굴과 상담, 통역, 홍보 등을 제공해 전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평창 송어축제가 사상 최대 규모인 7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가운데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열렸던 작년보다도 2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축제위원회는 올해 날씨가 축제를 진행하기 적합했고 올림픽 이후 인지도 상승과 KTX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등을 방문객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송어 낚시터는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올 들어 1,000톤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1,087톤에 어획고는 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배와 1.9배 늘었습니다. 당분간 동해 중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돼 오징어 어획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오는 3월 문을 엽니다. 강원도 최초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강릉에 있는 푸렌비숨 유치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매입하지만 운영은 사립유치원이 하고 대신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납성분이 검출된 강릉 종합경기장의 우레탄 트랙이 모두 교체됩니다. 강릉시는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부터 강릉 종합경기장의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 작업을 시작해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일반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며 실업축구 강릉시청 경기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